민간 합동대화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하고 향후 에이펙 논의에 범산업에 걸친 민간 참여 확대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관세 전쟁이 촉발됐습니다. 또 미중 갈등 속에 지난 16일 에이펙 통상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자,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시간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최세나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잠시 뒤에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한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특히 이제 제미슨 그리어 미국 그 무역대표부 교섭본부장이 왔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제 끌었습니다. 이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데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1개의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연안한 국가들의 경제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펙은 전 세계 인구의 37%, 상품 교역량의 50%, 그리고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입니다. 예. 지금의 에이펙은 1989년에 12개 나라로 시작이 됐고요. 한국은 출범 당시부터 참여한 창립 멤버입니다. 네. 이후에 1993년도에 에이펙이 정상회의로 격상이 됐고 부산에서 한국이 2005년도에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게 됐습니다. 예. 보통 에이펙 하면 정상회의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가을에 정상회의 개최가 되기 전에 14개의 장관회의가 열리고요. 그 성과를 모아서 정상회의에 최종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했던 통상장관회의는 매년 개최되는데요. 2005년에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주에서 개최한 이래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게 됐습니다. 예. 네. 이번 에이펙 통상장관회의에는 각국의 통상장관들과 또 국제기구의 고위급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가 주목이 됐었는데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는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열리면서 영내의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 지역 경제 통합, 그리고 공급망 연결성 증진 등 에이펙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통상장관 회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명의 통상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네. WTO, OECD, 아세안 등의 주요 국제기구들의 대표들도 참여한 회의로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주제를 정할 때 네.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 아젠다랑 연결을 시켰고요. 연결, 혁신, 번영. 가 연결을 시켜서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한 연결,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3개의 세션을 구성해서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에이펙 통상장관의 핵심 의제 3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의 활용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면서 AI는 사실 뭐 통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화두입니다. 어떻게 활용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경제 전 분야의 AI가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 일상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통상장관회의 의장으로서 그간 에이펙에서 발전시켜온 디지털 분야의 협력을 기반으로 금년을 AI 통상의 원년으로 삼고자 다소 도전적인 협력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에이펙 각 회원들이 무역 절차의 혁신을 위해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둘째, 최근 주요국에서 만드는 복잡한 AI 규제 환경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과 표준에 대한 정보를 회원 간에 자발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 세션이 중요했던 이유는 AI 협력은 인구 구조와 함께
금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로 추진 중입니다. 예. 그래서 산업부는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가 정상회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AI와 함께 최근 이 통상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면서 우리 같은 규칙으로 공정하게 무역을 하자 이런 다자무역 체제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에이펙이 이걸 좀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관련 논의도 진행을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도전 과제가 있는 가운데 WTO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한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통상 환경을 위해서 규범 기반의 다자 무역 체제의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WTO 중심의 다자 무역 체제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의견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에이펙 회원들이 현재 상황 속에서 WTO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개혁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3월에 카메룬에서 예정된 WTO 14차 강요회의 계기에 투자 원활화 협정, 전자상거래 협정 등 체결된 것들을 WTO 다자체제 내로 편입하고 음원, 영상물 등의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관행을 연장하자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특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콘자 이웰라 WTO 사무총장을 초대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간의 갈등 같은 최근의 통상의 불확실성 그리고 전 세계 무역 감소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WTO가 다시 이런 도전 과제에 대응을 하고 나아가서 미래의 무역 규범을 정립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많은 회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핵심 의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를 말씀을 들어봤는데 사실 두 번째도 나름 또 민감한 이슈인데 세 번째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 구축 이 부분도 최근 뭐 미중 간의 대립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팬데믹 당시에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션에서는 21개 회원별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소개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망 교란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에이펙 차원의 꾸준한 대화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서 공급망의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회의가 필요하고 이번에 통상장관회의에서 그러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는 민간 대화 채널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이 말씀해주신 논의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이번에 공동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는데 다자무역 체제를 통한 연결 그리고 WTO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 공동성명서는 최근 WTO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에이펙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WTO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WTO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 예정된 WTO 제14차 강요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에이펙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강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WTO 내에서 그동안 공동의장국으로서 주도해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에이펙 회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이 채택이 됐다라는 걸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단연 에이펙 회원들이 모두 합의한 공동성명서가 채택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최근에 관세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갈등, 그리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을 고려할 때 사실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은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성명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공동성명서 협상의장을 직접 맡았었는데요. 예. 5월 8일부터 제주에서 8박 9일 동안 21개 회원들 60명이 넘는 문안협상팀이 있었고요. 시작부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통상장관 회의가 끝나는 5월 16일에 마지막 그 클로징 멘트를 하시기 전에 협상문을 채택하든지 아니면은 공동 성명서가 아닌 의장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 정말 극적으로 공동 성명서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현장에서는 예. 제주의 기적이라는 아, 그래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네. 이번 통상장관 회의의 공동 성명서의 합의는 큰 의미가 있었고요. 에이펙 회원들이 협력해서 지금의 어려운 통상 환경을 극복해 나갈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을 글로벌 시장에 주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평가가 됐고요. 이번 통상장관 회의에 대해서 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제주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체 에이펙 회의가 열리기 전에 굉장히 치열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통상장관 회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가장 큰 통상장관 회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세계에서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에이펙 통상장관회의 중요성과 관심만큼이나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어깨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예. 네, 하지만 그 21개 회원 경제체 모두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해 나가려는 단합된 의지를 보였고 그러한 뜻이 공동성명서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해석을 하고요. 저희 통상장관 회의의 성과가 그 한국의 리더십을 더 높이고 그리고 저희 그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올 가을에 글로벌 기업인 약 1,500명이 참석이 예상되는 CEO 서밋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긍정의 에너지가 정상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최세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